안녕하세요. 황순이의 대학 가는 얘기 황순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시전형 분석 자료를 보고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건동, 숙홍, 가나다 순입니다. 이 4개의 대학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하는 자료인데 비슷한 레벨의 대학들, 인풋이 비슷한 대학들을 잘 비교 분석한 점, 그 다음에 전년도와 달라진 점, 그리고 이 대학의 정시전형 포인트를 코멘트를 잘 해놔서 되게 유익한 자료예요. 그래서 오늘은 건동, 숙홍 이 4개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국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대학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사항이 달라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전년도에 지원을 하지 않았던 재학생, 현역 학생들이더라도 모집 인원이 늘었는가, 새로운 신설학과가 있는가, 그리고 반영 비율도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반영하냐 안 하냐, 반영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냐, 이런 것들, 특히 올해는 군 변화가 좀 이슈일 것 같은데 달라진 점을 파악해야 작년 자료를 참고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건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인원이 많이 늘었죠. 정시 인원이 많이 늘었고 사실 학령 인구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시점에서 경쟁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일반적으로는 높아 보입니다. 군을 또 따져봐야겠지만 일단은 인원이 많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신설학과가 있어요.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과거에는 이제 정시로 선발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수시 2월로 한 명을 선발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발한 건데 최초에는 정시 모집 인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11명을 모집 인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신설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올해 어떻게 작용할지, 어떠한 아웃풋을 낼지 그거는 미지수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 학과, 이 학과를 쓰는 학생이 다른 군에서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쓸까,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많이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제2외국어가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탐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거의 다 미반영이에요. 제2외국어가 좀 쓸모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예체능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되게 관대했죠. 2등급 학생한테도 관대했는데 이번에는 2등급에 감점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별로 몇 명을 뽑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학과별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인원이 증가한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기계항공공학부는 작년에 최초로 80명, 물론 이제 2월 돼서 82명이긴 하지만 최초만 보겠습니다. 올해도 2월이 있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최초끼리 비교를 하면은 80명에서 90명이 됐는데 전기전자공학부는 80명에서 93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늘어나는 절대적인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늘어난 비율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학과들은 거의 지금 변동이 없고요. 아예 변동이 없는 학과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심지어 2월까지 없었네요. 자, 그래서 인원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작년 인원과 올해 인원을 알아야 작년 경쟁률을 좀 이해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가군에서도 뽑고 나군에서도 뽑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군, 나군, 다군 중에 하나씩만 총 3개 대학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건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도 일부 학과가 있고 나군에도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에선 나군에서만 선발을 하는 거죠. 국문과를 가군에서도 나군에서도 선발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하나의 대학교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지금 건국대 가군에서도 무슨 과 쓰고 나군에서도 무슨 과 쓰고 그 다음 다군까지 있으니까 가나다군 모두 다 건국대를 쓸 수도 있죠. 그런 학생은 사실상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군별로 이 군이 왜 중요하냐, 동레벨대 학교들 중에 내가 나군에 만약에 이제 가나다군이 있으면 건동, 숙홍에서 만약에 나군에 많이 뭔가 모집 인원이 많이 몰려있다.
건동, 수콕의 모집 인원이 나군에 많이 몰려 있으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경쟁률은 나군에서 낮겠죠. 입학 정원이 많으면. 반대로 입학 정원이 적은 군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군이냐, 다른 동레벨대 대학들과는, 그리고 위에 있는 대학, 아래에 있는 대학들과는 또 어떻게 군이 어떻게 달라지고 같아지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대체적으로 인원이 증가해서 2배가 되는 학과도 있네요. 아예 똑같은 학과도 있고, 이런 학과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다군에서도 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죠. 제일 이슈가 될 만한 이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에는 2월 인원, 수시 2월로 한 명만 뽑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2월 인원 개념을 잘 모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시에서 만약에 3배수로 면접을 봤다. 10명 뽑는데 30명이 면접을 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 30명이 면접을 봐야 되는데 5명이 안 왔다. 그럼 25명이 면접을 본 거죠. 근데 그 25명 중에 15명이 더 좋은 대학을 합격하고 다른 대학을 갔어요. 그럼 10명 중에 지금 5자리만 찬 거잖아요. 그럼 5자리가 남잖아요. 그게 정시로 2월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2월이 꽤 중상위권 대학에서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12월 30일인가 그때쯤에 최종 인원이 발표가 됩니다. 2월을 합쳐서. 그래서 이 최초 모집 인원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2월 된 인원도 꼭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이 학과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줄기세포 재생공학과를 다군에서 쓰는 학생이 간화군에서는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쓸까, 이거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이 학과에 대해서 인풋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전형 일정 넘어가고요. 당연히 수능 100이겠죠. 자, 반영 비율을 보시면 자연계를 2개로 구분하고 인문계도 2개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1은 뭐냐? 자연1은 주로 조금 더 이과적인 느낌이 드는 대학, 이과대학, 공대, 수교, 미래에너지고 어쩌고저쩌고, 이 대학들은 조금 더 이과적인 탓에 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죠. 그다음 자연2는 건축, 뭐 약간 생명, 약간 물론 공대긴 하지만 진짜 찐 공대에서 조금 수학 반영이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문 1은 조금 더 어문 쪽에 가까우니까 국어의 반영이 높고요. 그 다음 인문 2는 상경이나 사회계열이니까 수학 반영이 제일 높죠. 문과인데 수학 반영이 높네요. 네, 그런 대학 많습니다. 상경계열이나 사회계열에서 일반적으로 수학 반영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계는 수학 못하면 사실 갈 데가 없어지죠, 많이.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수학을 잘했다면 갈 데가 조금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근데 인문계는 수학을 못했고 국어를 잘했으면 어문 쪽으로만 생각을 하셔야겠고, 반대로 국어를 못했고 수학을 잘했다면 상경이나 사회계열에서 이렇게 수학 반영을 높게 하는 대학들을 살펴보셔야겠죠. 만약에 국어, 수학 둘 다 못했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서울 중상위권 대학들 다 탐구를 2과목씩 반영하죠. 그 다음에 이 자연2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탐구 반영이 똑같아요. 그래서 탐구를 잘하는 학생들은 자연1을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럽겠죠. 이것만 본다면. 그 다음에 활용 지표,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중상위권 대학들 다 활용 지표 표준 점수 반영하고요. 내가 표준 점수에 유리하냐, 100분위에 유리하냐, 이거를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표준 점수에 유리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이 변환 표준 점수는 뭐냐, 요약을 해보자면 탐구 영역이나 다른 영역에서 그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걸 잘 반영한 공식을 쓰겠다라는 거니까 특정 과목을 선택한 이유 때문에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요거를 해주는 대학이 본인에겐 더 유리하겠죠. 자, 영어 반영 방법. 자연계는 지금 2점, 2점, 3점. 요것만 보면 3등급까지 좀 관대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문은 지금 4점부터 떨어지죠. 4점, 3점.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데 1, 2등급 간의 격차가 2, 3등급 간의 격차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문계 작년 같은 경우였다면 인문계가 거의 영어 1등급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올해는 영어 1등급이 6%대밖에 안 되니까 2등급 그리고 2, 3등급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3등급에서도 합격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사는 보통 4등급까지 만점 이런 식이고요. 5등급이면 네,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친절한 자료예요. 대학교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국수탐 100분위. 자, 여러분들이 이런 작년 결과들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냐? 성적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최종 등록자의 상위 80%. 그러니까 최종 10명이 등록했어요. 다 이제 추합으로 다 빠지고 마지막 등록한 결국의 최종 인원의 80%, 그러니까 100명 중에 80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점수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평균 백분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영어는 등급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등급을 이렇게 따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대학들은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수영탐 100분위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100분위 평균이라고만 써놓고 이 100분위가 갑자기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대학이 있는데 그거는 영어 등급을 높은 100분위로 환산해서 평균을 같이 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눈속임이고요. 당연히 국수탐 100분위와 영어 등급은 구별돼야 되겠죠. 자, 대체적으로 80 후반에서 90 초반에서 지금 100분위가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서 조금씩 지금 완만해졌죠. 대체적으로 지금 컷이 조금씩 내려간 게 보이죠. 물론 이렇게 올라간 과도 있습니다. 올라간 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낮아진 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학령 인구 감소하면서 경쟁률 감소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무조건 컷이 낮아진다. 이걸 또 일반화하는 것도 위험한 접근이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지 항상 그렇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영어 등급을 이제 보시면 보통 이제 1등급, 2등급 때가 되겠죠. 지금 2.0이건 보통 2, 3등급이 다 섞여 있다는 거고 자연계 같은 지금 이게 자연계랑 이제 그게 섞여 있는데 인문이랑 대체적으로 자연계가 좀 수의예관 제외죠. 자연계가 좀 2등급대가 많이 보여요. 기술경영도 아마 수학 반영을 높게 하는 학과가 아닌가 요즘 살펴봐야 되는데 수교과도 그렇고 이것도 일반화하기 어렵네요. 화학과가 또 1.5 높네요. 근데 화학과가 또 그 전년도는 2.2.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더 빡세졌네라고 보기가 또 어려운 게 이 해에 그러니까 2020년도 이 시에는 영어 1등급자의 비율, 2등급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근데 거기까지 확인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영어 1등급자의 비율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근데 2등급의 비율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제가 2등급의 비율을 좀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제가 다른 대학 라인에서 얘기를 할 때 2등급의 비율도 좀 살펴볼게요. 2등급의 분포도 중요한 게 내가 2, 3등급 라인에서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1등급의 분포 비율보다 2, 3등급의 누적 분포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래서 건대의 최종 합격자들은 영어가 보통 2, 3등급 내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공학과, 세포재생공학과 올해 새로 뽑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2020 대비 2021에서 입시 결과가 차이가 큰 대학. 지금 이거 100분위 평균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쉬워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려워졌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떨어진 정도가 더 가파르죠. 오른 정도보다.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것에 따른 그리고 정시 인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경쟁률 감소가 일반적으로 인풋 감소로 이어지는 비중이 더 크긴 한 거죠. 그건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상승한 모집 단위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 영향인 것 같다. 전년보다. 근데 다만 2022 대입에서는 전체 수험생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또 이게 정시가 증가한 비중도 있죠. 특히 건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시 인원이 많이 늘었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2021 대비 대입에서 전년 대비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 조금 낮아진 모집 단위들은
그러니까 요 학과들을 말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자연계가 많다는 건데 선택 과목이 도입해서 수학 성적이 전년보다 확 향상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올해 수학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학 반영이 수학 반영이 아니라 수학 고등급자가 많지 않았죠. 자연계에서 가형이었죠. 가형에서 1, 2등급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인원 자체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미적분 선택자가 1등급을 거의 휩쓸었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자연계 입시의 그 인풋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인문계는 그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유불리들을 다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도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보다 떨어진 폭이 훨씬 크죠.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충원율도 엄청나게 많이 노는 학과들이 있죠. 이게 아마 대부분 다군일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이런 설명들도 잘 보시고 여기 앞에 보면 그 입학처나 문의처가 있어요. 이런 데 꼭 전화해 보셔서 복수전공이나 교직이수나 이런 것들, 전과나 이런 거 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국대 여기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모집 단위가 또 신설된 게 있네요. 문화재학과, 근데 5명밖에 안 뽑고요. 약학과, 근데 고른 기회 심지어 5명. 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른 기회로 하나의 학과에서 5명 뽑는 건 적지 않은 거거든요. 꽤 크고요. 그 다음에 다군. 네, 다군에서 쓸 대학이 많지가 않았죠. 여태까지. 다군에서 AI 융합부 자연계를 또 24명이나 뽑는다. 그 다음에 또 이 인문계. AI를 쓸 인문계 애들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된 학과들이 건동 수콩에서 컴공, AI, 데이터 사이언스, 핀테크 어쩌고저쩌고 하는 학과들 있잖아요. 그런 학과들이 어느 군에 많은가를 좀 살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많은 군이 일반적으로 내가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는 컴공을 쓰고 어디는 AI를 쓰고 어디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쓸 확률이 일반적으로 높잖아요. 물론 어디를 수학과를 쓰고 어디를 컴공을 쓰고 그런 학생도 있지만 경향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컴공이나 AI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동레벨대 대학교에서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이 그리고 또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학과들이 어느 군에 많이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집 인원도 동국대 많이 늘었네요. 경찰행정이 나군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이오 시스템 대학이라는 자연계로 느껴지는 대학이 확통도 지원을 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 제2외국어 올해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모집 인원이 대체적으로 증가한 게 보입니다. 이게 증가한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증가한 비율도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2월 인원이 이런 많이 나오는 학과들 있잖아요. 이 많이 나오는 학과들은 특히 잘 주목하셔서 올해 최초 모집 인원으로부터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점표시 있잖아요. 대부분의 정시 모집 요강이나 그런 자료에서 이런 점 표시가 있는 건 교직이수를 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직이수 설치학과를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도 가군도 있고 나군은 또 뽑네요. 네, 대체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죠. 다 대부분 증가를 했고요. 증가 폭이 아예 없거나 적은 데도 있습니다. 네, 적죠. 그 다음에 여기 신설됐다. 요 신설학과가 올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신설학과는 아무래도 모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큰 기대를 안 하고 상향 지원으로서 쓰는다라는 의미로 이런 신설학과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건 아주 조심스럽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 말만 듣고 당연히 선택을 그렇게 뚝딱 해버리진 않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설학과가 갖고 있는 어떤 위험성, 도박성, 모험성, 도박이나 위험성은 좀 그렇다. 어떤 모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광고를 잘 하더라도 선배들이 없는 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신설이 갖고 있는 모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풋이 낮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다군이면 많이 돌죠. 자, 전형 일정 평범하고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 보셔야겠는데 특별한 거 없죠. 무난해 보입니다. 자연 계열에서 국어가 탐구보다 더 반영 비율 센 거 확인이 되고요. 자, 이게 되게 인문계도 놀리는 거죠. 아까 바이오 시스템 대학에 제가 확통 지원자도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탐을 못 본다. 그러니까 자연계인데, 즉 과탐을 선택한 학생인데 확통을 보는 거의 없는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들이 바이오 시스템 대학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인문계 사탐을 쓴 애는 아예 이게 없죠. 근데 AI 융합학부 인문이 있다는 거 희망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영어 반영 비율 방법은 1점 차이인데 2점 차이, 7점 차이. 와, 이거 되게 좋은 예시다. 동국대를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영어랑 한국사 반영 방법인데 한국사 반영이 특이하네요. 영어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자, 여기는 1점 차이, 여기는 2점 차이, 여기는 7점 차이.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면 이거죠. 결국에 영어 4등급 이하는 지원하지 마 라는 시그널이죠. 다른 게 거의 압도적이지 않는 이상 영어가 4등급 이하면 절대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한국사를 보통 4등급까지 만점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국사도 1, 2등급 간에 2, 3등급 간에 점수차가 있다는 거. 물론 이게 점수가 크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땐 3등급까지도 올해 이제 영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격차로 해석되진 않습니다. 영어 반영 비율이 뭐 20%로 아주 높지도 않고요. 뭐 영어 치고는 20%가 무난한 건데, 그래서 동국대도 영어 합격자들의 영어 점수가 2, 3등급이 많지 않을까. 물론 1등급도 있겠지만 4등급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활용지표가 그 표준 점수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표준 점수고요. 탐구는 변환 표준을 한다. 변환 표준이 뭐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거니까, 내가 선택 과목이 표점이 잘 나오는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런 변환 표준인 걸 불리한 요소겠죠. 변환 표준인 건. 자, 그 다음에 전년도 결과, 여기도 친절하죠. 국수탐 100분위가 나와 있고요. 영어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등급을 보면 아까 건대 같은 경우에는 1점 몇이 종종 많이 좀 보이고 했는데, 여기는 좀 2, 3등급이 더 많아 보여요. 얼핏 보기에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1점대도 뭐 없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약간 영어가 더 반영이 센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반영 비율의 그 5% 차이에서 기인한 게 크지 않을까라고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올해도 2, 3등급대에서 영어 합격자, 그러니까 동국대 합격자들의 영어 등급은 대부분 2, 3등급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동국대는 재미난 게 국수단 100분위가 다 완만해졌어요. 지금 다 감소를 했죠. 이렇게 감소, 대부분 감소를 했어요. 이건 거의 비슷하고, 이게 특수학과고 인원이 적으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인원이 많은 학과 볼까요? 많은 학과는 또 감소했죠. 이렇게 대부분. 확실히 정시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경향성은 요즘 좀 추세인 것 같다. 그리고 올해도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 이런 거 잘 살펴보시고요. 산업시스템공학과나 여기 특이하네요. 모집 인원이 줄었네요. 이거 모집 인원 아니구나. 충원이구나. 모집 인원이 또 줄었네요. 네, 줄었고, 모집 인원이 늘었고, 모집 인원이 늘었고 줄었고. 이게 학과마다 되게 다르네요. 이거 잘 보셔야겠죠. 자, 나군에서도 뽑고 있습니다. 근데 나군에서 보면 영어 등급이 아까 가군에서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대 이런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80% 후반, 90% 초반 이렇게 있고 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명여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동숙공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 분석하는 자료도 곧 나오니까 기대하시고요. 자, 올해 자연계 입시의 핫 이슈 약대.
약대가 당연히 컷이 높겠죠. 당연히 의대랑 치대 사이라고 러프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까봐야 아는 거고요. 여학생들은 여대에서 약대 TO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대 약대를 좀 많이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대 약대 TO가 이대, 뭐 숙대 뭐 많거든요. 서울권 여대 많으니까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쪽을 쓰는 학생들은 이제 물론 생명공학과랑 뭐 약학과랑 차이가 크겠지만 대학을 이제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A대학의 생명공학과를 쓰는 학생이 다른 대학의 약학과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어딜까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 되려면 거의 한 연고대 생명쯤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자 가군의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점 숙대도 100분위에서 표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다 표점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과가 이게 좀 재미난 변화예요. 통계학과 보시면 과거에는 국영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어 탐구 중 택1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국어랑 탐구 중에 하나만 못한 애들, 그러니까 국수 영탐 중에 국어 못하거나 탐구 하나만 못한 애들, 나머지 세 개는 잘하고 그런 애들이 여기를 많이 썼거든요. 수학을 잘하고 수학은 당연히 그냥 1등급이어야 되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어떤 결과 나오면 수학 1, 영어 1, 국어 1, 탐구에서 막 4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이게 컷이 되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요건 좀 비대칭성을 좀 조정하려고 하는 의도 아닐까. 그래서 일단 4개 다 고르게 좀 해야 된다라고 이런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수학이 50%니까 무조건 1등급이어야 됩니다. 통계학과는 수학 1등급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고요. 자, 가군 한번 보죠. 가군에서 교직이수 많이 시켜주네요. 최초 인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비중이 어떻게 되냐. 이건 지금 2배나 됐네요. 그리고 수시 모집 2월 인원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나군에서도 뽑고 있습니다. 나군에서 약학과 안 보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숙대가 나군이었는데 가군으로 이동했다는 거. 자, 이따가 제가 가나다군 비슷한 동레벨 대 대학들을 살펴보는 자료 볼 거예요. 자, 나군에서 약학부를 62명 뽑는 건 되게 많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대 근처에 또 약대를 쓰는 약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위아래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여학생들은 조금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 반영이 35%라서 좀 높죠. 인문계열. 그 다음에 상경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국어랑 수학이 같다. 이런 게 보이고요. 당연히 공대는 수학이 제일 높고요. 이건 너무 특이하죠. 수학과 통계학과. 수학은 이건 무조건 1등급이어야 됩니다. 1등급이어야 되고요. 재미난 것은 통계학과, 확통 선택자, 사탐 선택자도 쓸 수 있다는 것. 즉 찐 인문계 학생도 통계학과를 쓸 수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또 뭐가 있냐면 공대 교수님들이 이 자연계열 교수님들이 이런 걸 많이 요청을 하나 봐요. 우린 수학 잘하는 애가 필요하다. 우리는 물리 잘하는 애가 필요하다. 이거 되게 특이한데 응용물리 전공 지원자는 탐구 영역에서 물리 선택 시 물리 점수에 5% 가산점 부여한다. 만점을 초과해도 부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응물 쓰는 학생들은 당연히 물리 선택자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여대가 좀 영어에 좀 관대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2등급대 학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숙대가 올해 3등급자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차이면 4등급 밑으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거 4등급까지 만점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가산점을 주는 형태인데 어쨌건 3등급까지가 그 최고 점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전년도 결과 여기는 최종 등급자 70% 컷을 알려주고 있고 영어를 안 알려주고 있지만 100분위를 보시면 80% 중후반대에서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좀 완만하죠. 80% 초반대. 근데 이게 올해는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게 올해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올해 이제 수학 등급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백분위가 조금 상승하는 효과가 거기서 발생하지 않을까. 반대로 인문계는 백분위가 조금 더 쉬워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모집 인원의 변화, 뭐 반영 비율의 변화, 여러 가지 뭐 군 이동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지만 그 요소, 즉 이번에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 등급이 대체적으로 높았다, 인문계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낮았다라는 그 사실만 본다면 인문계의 백분위는 인풋은 내려갈 것이고 자연계의 인풋은 조금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조사를 하셔야 돼요. 자, 비슷한 대학의 군별 배치 현황. 자, 만약에 내가 일본어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본 학과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어교육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지금 일본 관련된 학과가 있는지 봐야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도 다군에서는 일본이 또 안 보이죠. 그쵸? 그 학생들, 일본 쪽을 선택한 학생들이 과연 여기서 무슨 과를 쓸까?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선택이 될 건데. 자, 그럼 이것만 보면은, 만약에 제가 지금 다 확인을 안 해봤지만, 성신에서 인문 뽑고, 숙명에서 일본어 뽑고, 숭실에서 일본어 뽑는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일본어만 쓰는 학생들이 만약에 많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동국대 나군 일본학과가 조금 빡세겠죠. 근데 가군에서는 일본어 쪽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렇게 분리가 될 테니까 경쟁률이 좀 풀리는 효과가 나눠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이걸 너무 또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상의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동레벨대 대학에서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범대 쓰고 싶은 학생이야. 그러면 뭐 국어교육과 쓰는 학생이 여기서 쓰고 여기선 뭐 어떤 과를 쓸까? 여기선 어떤 과를 쓸까?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명 쪽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종이 치고 있네요. 생명 쪽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상어생명과학대학 이렇게 있고 수의대는 제외할게요. 바이오 환경 생명과학, 여기 생명이 뭐가 많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다군에는 생명 쪽이 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 TO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별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과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겠고요. 지금 보다시피 다군에 새로운 학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지금. 소프트웨어, 융합, AI. 이 새로운 학과들이 주로 이게 어떠한 결과를 낼지가 되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지금 요 레벨대 학생, 건동, 수콩 포함해서 지금 성신, 숭실, 국민까지 포함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거랑, 그 다음에, 바이오, 요것도 약간 사실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일단 표시는 해볼게요.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요거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진영 반도체, 지식 서비스 공과대학, 그 다음에 AI 뭐 이런 거. 지금 요걸 봤을 때 가군에 전체적으로 4차 산업 관련된 학과가 좀 적지 않나. 지금 이렇게 러프하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다군이 대학도 좀 더 다양한 것 같은데 다군에서 이런 신설학과들이 많으면 아마 인풋이 좀 낮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예측일 뿐이고요. 그래서 비슷한 레벨끼리에서 반영 비율을 비교하는 자료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영어를 만약에 내가 수학을 잘 본 자연계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눈에 띄는 게 여기 가군만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건 약간 수학과 통계학과 너무 특이하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여기 수학 요거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35% 정도 되는 게 큰 거죠.
이런 대학들 최소한 내가 수학을 잘했다면 30%보다는 35% 또는 40%인 대학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겠고요. 국어도 보시면 내가 국어를 잘했다면 35%인 것보단 30%인 것보단 35%인 게 좋겠죠. 물론 반영 비율만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다른 아주 복잡한 요소들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잖아요. 반영 비율이랑 뭐 모집 인원의 변화, 군의 변화, 뭐 군별로 어느 대학의 인원이 많나, 뭐 아무튼 뭐가 많은데 이 요소들을 하나씩 필터처럼 활용해서 필터가 많이 되는 대학이 일반적으로 안 좋겠죠. 그렇죠? 나한테 유리한 것만 많이 적용되는 그런 대학이 좋겠죠. 물론 그게 다 맞아 떨어지긴 너무 어려워요. 모든 조건이나 요소들이 내가 가장 유리하게 최적화되는 그런 대학이 정말 완벽하게 존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 요소에는 불리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10개 중에 8개 정도는 나한테 유리한 요소가 있는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동국대에서 제가 얘기를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동국대로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요 자료는 여러분들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된 자료예요. 자, 한번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인문계열 지원자의 경우 동국대 지원을 고려한 범위의 누적 모집 인원은 가군이 나군에 비해 인원이 많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원만 보고 이게 판단을 하긴 좀 위험하다. 그러나 차이는 있었죠. 다만 올해는 또 교차 지원. 그러니까 올해는 자연계들이 인문계까지 침범할 가능성이 또 있죠. 그게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적분한테 혹시 가산점을 주나 이런 것도 잘 보셔야겠죠. 그 다음 요 멘트가 이제 학과가 중요하다는 거고 학과 선호가 중요하다는 거고 요 멘트 여기 볼게요. 3개년 입시 결과 기반으로 볼 때 변동폭이 작지 않은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게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나 최근 3년을 봤을 때 그 3년간의 인풋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동국대가 올해 급격하게 떨어지고 동국대가 올해 갑자기 급격하게 쉬워지거나 어려워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 분포를 봤을 때 특정 점수대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동국대쯤 쓰는 라인에서 그게 좀 두껍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변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을 하는 입장에서 3개년 입시 결과를 봤는데 다 고만고만해. 그러면 우주 상향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변이 안 일어날 확률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원을 망설여야겠습니다. 자, 홍대로 넘어가면요. 네, 특이한 점이 있네요. 과거에는 얘네를 통짜로 뽑았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뽑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거 합산을 보면 늘어난 거죠. 이 증가한 거 이것도 좀 되게 주목할 만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대는 지금 많이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줄은 거 확인해 보셔야겠고 미대생들은 잘 이런 거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다군에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고정되거나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만 확실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이런 게 여기는 학과를 신설하진 않았으나 요런 학과를 이제 밀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요런 학과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다른 과들은 지금 인원이 고정돼 있는데 여기는 늘어났죠, 오히려. 그렇죠? 나중에 2월 인원 꼭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잠깐만요. 요런 특이학과 있잖아요. 도시공학과, 실내건축학, 뭐 이런 거. 그러면 내가 다군에서 이걸 쓰는 애들이 과연 가나군에서 뭐를 쓸까?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군에 도시공학을 쓰는 학생이라면 가나군에 다른 학생들은 어디를 쓸까? 도시공학이랑 같이 어울려서 쓰는, 물론 여기는 도시를 쓰고 여기는 전기를 쓰고 여기는 수학을 쓰고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뭐 여기를 도시공학 썼으면 저기를 건축공학을 쓰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걸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형 일정 넘어가고요. 자, 한번 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에서 국어 수학 반영이 똑같고요. 영어 반영이 되게 적네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보다 과학 반영이 높다. 그래서 수학 35%, 과학 30%. 그 다음에 영어를 보시면 지금
여기 5점 차이, 여긴 7점 차이죠. 여기는 9점 차이고, 아마 홍대도 거의 2등급 선에서 많이 합격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영어가 3등급이어도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반영 비율 자체가 높지 않으니까 3등급에서도 합격자가 있겠지만 2, 3등급 간의 격차가 조금 적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3등급까지가 만점이네요. 가산점 만점. 자, 전년도 결과를 보면 학과별로 좀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 미대니까 넘어가고요. 네. 학과별로 차이가 좀 있는, 물론 학과별로 일반적으로 다 차이가 있지만 다국내에서는 충원이 얼마나 도냐가 되게 이슈거든요. 지금 보면 충원이 엄청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충원이 엄청 많이 되는데 이게 충원이 많이 되다 보면 보다시피 이렇게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운이 좋은 거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89%였는데 여기는 80%.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학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군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군에서 일반적으로 저는 상향을 한다면 이왕이면 다군에서 하라고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다군에 일단 쓸만한 학과들이 많이 없으니까. 게다가 올해는 또 AI 쪽이 다군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학생이라면 컴퓨터공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뭐 소프트웨어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레벨 위아래 정도에서 가군, 나군, 다군별로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의 정원을 쭉 합산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군이 좀 이제 쓸 대학이 별로 많이 없기도 하고 충원이 많이 되거든요. 가나군으로 많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네, 가끔 이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다군에서 좀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나군, 가군에서도 우주상에 합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다군에서 더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은 건대, 동국대, 숙명여대보다 홍대가 지금 영어 평균 등급이 좀 대체적으로 높죠. 1등급대가 많죠. 작년이. 이게 아까 그 영어 2등급에 관대하지 않은 뭐 그런 것들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폭이 컸다. 학령 인구 감소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두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근데 이것도 경쟁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결과가 높아졌고 경쟁률이 상승했음에도 낮아진 결과를 보였음. 그래서 일반화하는 건 위험이 있긴 하나 그래도 뭐 경향성이지 완전히 그거를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요인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요걸 한번 볼까요? 하향 안정 지원의 기조가 뚜렷하면 충원율도 상승할 것이고 충원율에 따라 낮아질 수 있겠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안정 지원을 하면 두세 개 합격하는 학생이 일반적으로 많아지겠죠. 그러면 충원이 많이 돈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하나를 겨우 합격하는, 소신 지원, 상향 지원 해가지고 하나를 겨우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충원이 적겠죠. 그 얘기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올해는 과목별로 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다 불수능스럽게 모든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불안감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네 과목 다 잘 본 학생이 드문 수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지원을 조금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지만 올해 입시에서 너무나 바뀐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군별로 이거 꼭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능 반영 영역별 지표, 요거 반영 영역을 다표점을 반영하고요. 홍대는 변환 표준 안 하네요. 자, 수학 반영 가장 많이 하는 게 건대 자연계 1, 숙대, 그다음 홍대 자연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특이한 거는 국어랑 탐구의 비중인데 국어가 높을 수도 있고 탐구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네, 탐구가 자연계는 일반적으로 높고 인문계는 탐구가 같을 수도 있고 국어가 높을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숙대는 네, 국어가 엄청 높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 국어가 제일 높은 대학, 요것만 보면 이걸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영어 반영 점수 비교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볼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지금 4점 차이, 2점 차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1점 차이. 자, 그러면 동국대가 2등급에 더 관대한가? 이것만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에 동국대가 영어를 몇 퍼센트 반영하냐를 봐야겠죠. 동국대는 영어를 20% 반영하고, 건국대는 15%를 반영하니까, 이 차이가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에 이 반영 비율을 다 고려해서 환산 점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러프하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봤을 때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숙대를 200점으로 변환을 하면 100점을 200점, 95점을 190점으로 두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숙대가 좀 높게 나오지 않나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원 경향이 비슷한 대학들에서 영어 반영 방법을 좀 비교를 하셔야겠고요. 한국사는 보통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동국대 특이하죠. 특이하고 네, 숙대 3등급까지 만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제도도 살펴보시고요.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대학에 꼭 전화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요 4개 대학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다른 대학들로 찾아뵙겠습니다.